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이용술입니다. 자, 오늘 2026년 2월 사업의 이제 킥오프를 알리는 그런 시간이고요. 한국은 토요일 오전이고요. 지금 미국은 금요일 밤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 너무 추워요. 너무 춥고 또 주말 내내 더 춥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희 킥오프 시간인데 어, 우리 킥오프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킥오프. 원래는 그 이제 축구 경기에서 이제 첫 공을 차는 그 순간을 킥오프라고 해요. 킥오프. 축구 경기 아시죠? 축구 딱 시작하기 전에 이제 킥오프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데 야구에서는 뭐 플레이볼 뭐 이렇게 시작하나?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제 킥오프라는 게 그냥 쉽게 해서 그 말이 원래는 축구 경기에 쓰는 말인데 이런 비즈니스나 이런 공식적으로 뭔가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가 이제 킥오프입니다. 뭐 미국은 2026년 킥오프 행사가 1월 달에 있었죠. 제 기억에는 1월 24일인가요? 그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한국은 다음 주 화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2월 10일 날 2026년 사업을 알리는 그 첫 시작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2026년 이제 사업도 이제 각 나라마다 다 킥오프 행사가 시작이 됐고, 이제 아시아권만 이제 2월 달에 진행이 되면서 시작이 되고요. 아주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킥오프 매니저 워크숍은요, 저희 그룹의 2월 사업에 이제 킥오프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항상 킥오프 매니저 워크숍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2월 달은 짧아요. 2월 달은 2월 28일까지, 8일까지밖에 없잖아요. 28일. 그런데 이번 달은 킥오프도 다른 때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각서를 하고 오늘 매니저 킥오프 워크샵 좀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킥오프 매니저 워크샵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금 함께 하신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타 미라클 그룹의 킥오프 매니저 워크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킥오프 워크샵에서 이제 항상 전달 사업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1월 달은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이제 킥오프 행사도 하고, 아시아 국가를 좀 제외한 나라 시작했는데, 1년 사업 중에 가장 사업적으로, 뭐 매출적인 측면에서 가장 좀 어려운 시기가 1월과 2월이에요, 보통. 그래서 저희가 항상 1월 달은, 우리 한 해 사업에 좀 기준을 세우는 시작점을 정하는 달이 1월이에요. 1월 사업의 의미는 한 해 사업의 시작점을 정하는 시기다. 그런데 제가 항상 요즘 얘기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사업적으로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때가 2021년이었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막 이제 3개월 지나고 나서 저는 2020년 정확히 2020년 10월 19일 날 사업을 시작했고요.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개월 동안 정말 거의 초집중을 했습니다. 흔히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결국에 집중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3개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집중력을 발휘해서 10월, 11월, 12월 사업에 집중했었고요. 그러면서 2021 1월을 맞이했었는데 역시 1월 달은 매출적인 측면이 쉽지 않은 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다 꺾였었고,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은 1월 달 매출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올해는 매달 전달 대비, 전달 대비 매출을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하겠다. 이런 결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은, 1월 달 각자들의 어떤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결과들을 가지고 올해 2026년에는 매달 단 1%라도 내가 플러스 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결단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월 달 사업 그래서 잠깐 분석해 보면은, 1월 달은
일단 저희 비즈니스에서 이 매니저라고 하는 직급은요, 저희 사업의 시작이고, 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니저는 당연히 처음에 짚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 진행하실 때 내 산하에서 매니저가 몇 명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항상 데이터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IMM이라는 직급이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 시작하면 창업부터 해야 되잖아요. 창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창업했다고 할 수 있는 직급이 IMM이에요. 그 IMM을 내가 준비할 때 제가 간단히 요령을 드리면 항상 얘기하고 있는 얘기지만 한 달 사업의 전반전에는 매니저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 둘, 세 개의 레그를 만드는데 즉 승급을 위한 뼈대를 세우는 데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그 매니저를 육성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내가 IM이라는 직급을 준비할 때 뼈대를 세울 때 매니저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 둘, 세 개의 렉을 만드는 거. 전반전은 무조건 그거예요. 일단 내가 뼈대를 세워놔야 후반전에 그 뼈대에 살을 붙이면서 내가 승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월 달은 제가 그런 매니저 달성 현황을 보면은 목표는 50명이었어요. 50명. 왜 50명이면 제가 50명 선은 항상 매니저 육성을 하거든요. 평균. 근데 1월 달은 보시는 것처럼 매니저가 14명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 이거 약간 영향이 좀 있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보상 플랜에 약간의 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변경이라는 뭐 큰 틀의 변화가 아니라 매니저를 달성하는 방법에서의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은 조금, 준비하고 있는 약간의 2월 달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1월 달은 오토십 회원이나 그런 뭐 스포츠 컴피티션 기간에 맞추어서 신규 후원들은 많이 이루어졌는데 불구하고 매니저 육성은 많이 안 됐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미국도 12월 달 액션팩 달 이후 다리 영향 때문에 1월 달은 보신 것처럼 정확히 말씀드리면 14명밖에 안 나왔어요. 보시면. 뭐, 그 중에 한 분은 뭐, 매니저가 되면 또 엑셀까지 승부하신 분이 있는데, 1월 달에 저희 결과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월 달에, 1월 달은, 2026년 사업의 시작점, 나의 스타트를 어떠한 기준으로 시작을 하느냐를 정하는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좀, 몇 분, 이게 좀 반가운 분들 몇 분 있어요. 여기 조효환 사장님? 예, 이게 조인수 사장님이에요. 예. 이렇게 몇 분들이 있고, 예. 박채용 사장님도 계시고, 임지원 사장님, 뭐, 이렇게 몇 분들 보시면 있는데, 아무튼 1월 달에 뉴 매니저는 생각보다 많이 육성되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보면요, 이 승급도요, 매니저가 그 달에 몇 명이 나왔냐에 따라서 뉴 직급도 새로운 랭크도 거의 같이 연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를 만드는 데 초점을 어떻게 둬야 된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IMM에 관련해서 매니저라는 직급이 필요한 거고 사업의 시작도 매니저고 즉 매니저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또 모든 분은 아니지만 소비자형 매니저도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을 시작하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뉴 직급 달성도 IMM조차 한 명도 안 나왔어 1월 달에. 1월 달에 안 나왔고 MM, 뭐 SM 정도만 나왔습니다. 이게 1월 달의 결과예요. 올해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2월 달 지금 킥오프입니다. 2월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 대비 무조건 플러스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매니저도 얼마 안 나왔고 뉴 직급자도 얼마 안 나왔는데 저는 1월 달에는 저는 솔직히 이런 마음을 시작해요. 12월 달 대비 마이너스의 폭을 최대한 줄이자. 사실 저 개인적인 목표는 12월 달 대비 마이너스를 한 자리 숫자를 만들자. 한 자리. 한 자리 숫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7% 마이너스, 뭐 9% 마이너스. 10%부터는 두 자리 숫자잖아요. 한 자릿수 마이너스가 목표였어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도 한 자릿수는 못했고, 전달 대비, 12월 달 대비 한 평균 20% 정도 마이너스였습니다. 평균. 그럼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내가 1월 달 사업에서 12월 달 대비 몇 프로 마이너스였냐? 뭐 평균이 20%라고 했어요. 20% 평균에 내가 상회하고 있냐? 아니면 그 밑으로 있냐? 그럼 내 1월 달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평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어쨌든 2월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2월 달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월 달 사업을 또 기반으로 해서 2월 사업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2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리가 이제 큰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이제 새로운 달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월 초에 진행하는 거는 충분한 구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구상의 시간이라는 거는 전달 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해야 돼요. 즉, 요즘에 제가 많이 쓰는 말, 리플렉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좋았고, 어떤 것들이 좀 개선해야 될 거고, 보완해야 될 과정을 점검해 보는 게 리플렉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월 초에는,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목표 설정. 어떠한 모든 시스템에서도 얘기하는 첫 번째는 뭡니까?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꿈과 목표가 없이 사업을 한다? 그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척을 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자, 이제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최소한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어떤, 목표라는 거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 수치화돼야 되고, 현실 가능해야 되고, 스마트 목표 설정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매뉴얼화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 달에 어떠한 직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어떠한 직급을 목표하고 있는가,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매달 제 목표 직급 할 때요. 제가 현재 GP라는 직급에 있지만 제가 항상 PP 목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봐야 되니까 바로 PP를 갈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은 PP 직급을 목표로 해서 내가 그 교두보를 만드는 징검다리를 만드는 그러한 한 달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GP 유지하면서 PP 승급을 위한 교두를 만들겠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 먼저 그 교두보의 첫 번째가 IMM이 포함되어 있는 5레그를 만드는 거에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지금 큰 얘기를 했지만 내가 IMM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 먼저 목표 직급할 때 해야 될 첫 번째는 매니저가 포함되어 있는 3개의 렉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VP를 준비하고 있다라면 SM이 포함되어 있는 일단 3개의 렉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EVP를 준비하고 있다라면 최소 MM 이상의 직급이 포함되어 있는 3개의 렉을 만들어야겠다. 뭐 그러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무조건 첫 번째 목표 직급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월 초에는 파트너 사장님과 대화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이 얘기죠. 사장님 이번 달은 어떠한 목표 직급을 갖고 계시죠? 아, 저 이번 달에는 이제 유지를 좀 하면서 유지만 하면 안 되죠. 한 단계 더 승급할 수 있는 그런 교두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액션을 하셔야 됩니다.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퍼스트 라인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퍼스트 라인 신규 후원 목표 이 부분은 롤프소 회장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멤버십 조직 형태를 만들기 전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멤버십 조직이라는 걸 잘 보세요. 우리가 온라인 건물로 많이 비유를 해요. 내가 원하는 그런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자전거의 페달을 돌려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퍼스트 라인에 신규 후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나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또 원래 연례 행사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한 달에 평균 몇 명 정도의 퍼스트 라인에 몇 명 정도의 신규 후원을 하겠다 이런 목표 설정하는 것처럼 이 신규 후원 목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신규 후원 목표. 특히나 지금은 이번 말일까지
지금 스폰서 컴피티션 기간입니다. 지금 제가 이 스폰서 컴피티션 기간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도 지금 제가 지금 프로모션을 하나 걸었죠. 1등, 2등, 3등을 선정해서 지금 또 현금 시장도 걸었고 당연히 스폰서 컴피티션이기 때문에 먼저 일단 지금 모든 사업자들은 1월달, 2월달은요. 저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시기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1월과 2월에 무엇을 해야 되냐? 모든 각자 개인 사업자들이 자신의 퍼스트라인 구축에 집중해야 되는 달이 1월과 2월이에요. 계속 1월과 2월에는 각자들이 퍼스트라인 구축에 그 씨를 뿌리는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래서 저희가 스폰서 컴피티션 그때 있지 않나? 그러면 일단은 모든 분들이 스폰서 컴피티션에 참가하는 거,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월과 2월, 거의 두 달이에요. 그 참가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두 달 동안 최소한 100포인트 이상의 신규 회원 2명만 추천해도 스폰서 컴피티션에 내가 참가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매니저 회원을 2명 추천해서 참가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0포인트 이상의 신규 회원 2명을 추천해서 참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100포인트 이상의 신규 회원 2명에 플러스 매니저 회원 2명까지 4명 정도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번 1월과 2월에 1년 사업의 농사를 위해서 최대한 많은 씨앗을 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많은 신규 후원을 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1월달, 2월은 이가 퍼스트라인 신규 후원 목표가 더 중요한 달입니다. 근데 계속 제가 그룹 단톡방에도 지금 이 스포츠 컴퓨터에 도전하고 있는 분들 명단을 계속 올리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 어제까지 보니까 한 47명 정도가 현재 여기에 도전 중에 있어요. 47명. 그 47명 중에 자신이 명단에 지금 들어가야겠죠. 저도 현재는 2명 했어요, 2명. 한 명은 오토시 페어를 한 명 했고요. 또 한 명은, 오토시 2명 했구나. 오토시 2명을 제가 했습니다. 저도 1월과 2월 현재 스포츠 컴퓨터 기간 중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3번은요, 산하 누적 오토식 구독형 목표는요, 이거는 중장기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니저 육성을 목표로 진행해야 된다, 사업은. 그런데, 그러는 중에, 오토십의 어떠한 구독 회원들의 숫자를 좀 체크하는 이유는 나의 멤버십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 나의 멤버십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 오토십 구독 회원의 누적, 내가 현재 계속 누적해 나가야 돼요. 처음에 내가 혼자 시작하지만 2명, 3명, 10명 그 기준점이 이 산하 누적 오토십 구독 회원은요. 기준점이 정확히 명확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10명을 목표로 진행하는 10명. 10명까지 누적으로 10명 정도 만들어 가는데 그리고 10명을 내가 딱 선을 깨게 되면, 그 다음 도전하는 누적 오토 구독자 몇 명입니까? 25명이에요. 그리고 25명을 내가 달성하게 되면, 그 다음 내가 도전하는 또 개수는 50개. 그 다음 100개. 그리고 그 다음 250개. 그 다음 500개. 요게 내가 누적 오토식 구독회원의 목표 개수입니다. 개수. 제가 거의 정확해요. 제가 항상 이게 데이터를 그 PM 오피스에서 체크해 보면요. 자신의 멤버십 조직에 오토십 숫자가 한 10개 정도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10개라는 게 전달 마감했을 때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면은 한 10개 정도의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SM 정도 유지해요. SM. 이거는 달성할 때 얘기 아니라 직급 유지할 때 얘기입니다. 10개 정도면 SM 정도 유지해요. 그럼 딱 나와요. 이렇게 쭉 보면 이번 달에 직급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지난달 마감했을 때 몇 개로 마감했는가 보면은 그거 한 25개 정도, 오토십 정도면 거의 MM 정도 유지하더라고요. 애늘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50개 정도 넘어가면 IMM 정도 유지하고요. 내가 이번 달에 왜 IMM 유지 못했지? 오토십 개수를 체크해 보세요. 50개가 안 돼요. 그리고 100개 정도 넘어가면은 VP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00개, 250개 정도 되면 EVP, 그리고 500개 넘어가면요, PT 유지해요. 그러니까 그 오토식 개수가 지금 말씀드린 기준에 못 미치면서 내가 어떤 직급을 뭐 유지한다? 달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지한다? 그럼 매출에 약간의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한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왜 그러면 저희가 한 달에 매출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달의 매출은요, 나의 오토십의 현재 개수를 만약에 내 개수 100개다. 그러면 그냥 100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100개면 일단 만점은 일단 나오는 매출이에요. 만점은. 그럼 내가 VP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 그 나머지 15,000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매출이에요? 신규 매출과 재구매 매출들이 더해져서 전체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 매출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내가 오토지 개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한 달의 매출은 첫 번째, 나의 오토식 개수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는 매출 플러스 그 달의 신규 매출 플러스 재구매 매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신규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신규 후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재구매 매출이라는 거는 기존의 소비자든 사업자들이 제품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애용하고 핀라인 라이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제공의 매출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신규 매출은요, 기초 3종 또는 4종 위주의 매출이 나오는 거고, 제공 매출은 그 외에 다른 옵션 제품들이 매출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어떤 이번 달 같은 경우, 지난달 같은 경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신제품이 출시되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존의 회원들이 신제품을 또 구매하기 때문에 재구매 매출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오토신 매출. 이런 식으로 매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신이 항상 누적 오토식 구독회원의 그 내가 현재 내 멤버십 조직은 몇 명 정도 오토식을 갖고 있는가. 그런 의미 좀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매출 목표는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2월 28일 갈게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2월 달에 그룹의 슬로건은 We Make It Count로 정했어요. 이 We Make It Count는 2026년 PM의 슬로건입니다. 올해 저희 슬로건이 We Make It Count예요. 저는 지금도 2월 10일 날 다음 주에 PM 인터넷 코리아의 킥오프 행사가 있는데 이 We Make It Count를 한국말로 어떻게 슬로건을 바꿀까 너무 궁금해요. 이 We Make It Count라는 게 너무 많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그냥 의미가 이런 의미죠.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 모든 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들겠다.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가. We make it count. 그럼 이 영어로 아주 많이 쓰이는 슬로건이라고 하더라고요. We make it count. 이제 올해는 We make it count 하는 해로 만들겠다? 록소 회장님이 이 슬로건을 선정할 때 저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면, 요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이제 2025년에 4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 다음 고지는 50억 달러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2026년에 50억 달러를 넘긴다는 거는 쉽지 않은 목표예요. 그 중간에 징검다리가 필요하잖아요. 징검다리가. 교두보가 필요해. 2027년에 저희가 2027년 내년에 매출 목표가 50억 달러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26년은 징검다리 해인데
그러면 2027년에 50억 달러 넘기기 위한 교두보적인 걸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올해거든요. 2026년. 그러면 이 2026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많은 고민했을 것 같고, 그래서 위 메이크 카운트라는 슬로건 나오지 않았을까. 올해는 그 순간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런 교두를 만들겠다. 2027년에 50억 달러 넘기기 위한 중간 징검다리를 만들겠다라는 그 의미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나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는 올해가 PM의 33주년 기념해예요. 33주년. 그래서 지금 1월부터 2월, 지금 모든 나라들이 지금 엄청난 프로모션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나는 뭐 올해 그냥 50억 달러 가자는 거야? 할 정도로 지금 엄청 모든 나라들이 프로모션을 엄청 걸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신제품들이 지금 출시되고 있는데, 너무 지금 미국 팀에 되게 너무 부러운 거는 우먼 플러스가 나온 거. 제가 우먼 플러스 공부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기존까지 우리가 이소플라본, 우리가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보충하는 제품으로 하면 거의 대두에서 추출한 이소플라본을 많이 얘기했는데 역시 PM은 달라요. 예전에 맨플러스 얘기할 때는 사프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그런 그 사프란을 원료로가 또 이렇게 또 주목받았었는데 이번 우먼 플러스 같은 경우는 또 핵심적인 게 레드 클로버라고 하는 그런 핵심 성분이에요. 레드 클로버. 그 레드 클로버를 또 공부해 보니까 이거는 그 그 이소플라본 중에 몇 가지 이렇게 종류들이 있대요. 네 가지 정도의 그런 성분을 다 갖고 있는 레드 클로버하고 더 중요한 거는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호르몬의 균형과 조화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는 게 레드 클로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크레아틴 플러스. 조금 아쉬운 거는 크레아틴이라는 제품이 좀 비싼 제품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비싸니까 가격을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포인트가 낮아요. 그리고 GV도 없어요. GV도 없고 포인트가 낮아요. 저희 제품들 중에 회사에서 배려해서 가격 정책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첫 번째 저희 PM 제품 중에 그런 가격 정책에서 우리 회원들이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만들어진 제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요, 리스토레이트예요. 리스토레이트가 뭐 한국에서는 가격이 한 3만 원 초반이거든요. 3만 1,200원인가 그래요. 무슨 의미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모든 내가 돈이 없어. 이거 뺄 거 빼고 빼고 빼더라도 마지막에 이것만큼은 먹으라고 하는 제품이 리스토레이트,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이 부족하면요, 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영양소가 미네랄이라고 표현해요. 그 리토레이트가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온 거예요. 리토레이트가. 그리고 거기에 근데 꼭 먹어야 되는 또 제품, 영양소 중에 하나가 단백질. 프로틴. 프로틴은요, 단지 근육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필수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은 단백질, 지방, 이런 게 돼 있다고 하죠. 우리 몸에 호르몬부터 모든 면역에 관련된 뭐 모든 것들이 다 호르몬, 다 단백질을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 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단백질 보충제는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 단백질이거든요. 왜? 지방은 내 몸에 저장도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내 몸은 탄수화물 좀 적게 먹으면요. 내 몸에 있는 간에 있는 뭐 글리코겐 형태가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서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단백질만큼은 우리가 매일 먹어줘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격을 고려한 제품 중에 두 번째가 웨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웨이. 웨이. 웨이라는 제품이 몇 번 가격 좀 바뀐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웨이라는 제품이 한 7만 원대에 나오고 있는데 원래 저도 몰랐어요.
지금 미국도 웨이라는 제품이 출시됐어요. 너무 좋아요. 왜 그러면 미국에는 프로셰이프 아미노라는 제품, 즉 EA, BCAA에 특화된 단백질 보충제가 있었지만 약간 좀 거기는 필수 아미노산 위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웨이라는 제품은 필수 아미노산만이 아니라 18가지의 아미노산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복합적으로. 진짜 단백질 보충제예요. 말 그대로. 단백질 보충제. 그런데 그 웨이라는 제품이 그 단백질 보충제가 물론 싸구려 단백질 보충제 먹으면 진짜 이런 말씀 드릴게요. 미네랄도요. 싸구려 미네랄 먹으면요. 도리어 독이 돼요. 어? 싸구려 미네랄 먹으면 독이 돼요. 특히 칼슘 같은 거 녹지도 않고 제대로 흡수도 안 되는 칼슘 먹으면요. 내 몸에 석회만 끼어요. 도리어 혈액이 더 탁해져요.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은 위험한 거예요. 이온화되지 않는 칼슘은요. 내 혈액 속에 있으면요.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 우리 몸에서 이런 혈전이라든가 이런 뭐 이렇게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의 원인 중에 하나도 그런 칼슘들이 내 혈중에 남아있으면 이온화되지 않고 남아있고 혈액에 떠다니면요. 그게 문제가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싸구려 미네랄 먹으면 절대 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싸구려 영양제 먹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가 미네랄, 특히나 칼슘. 거기에 싸구려 먹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메가3. 오메가3만큼은 또 싸구려 먹으면 안 돼요. 오메가3 싸구려 먹으면은 중금속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오메가3가 또 조금만 지나면 산패돼가지고, 산패된, 썩은 오일을 먹을 수도 있어요. 미네랄. 진짜 싸구려 먹으면 안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미네랄, 오메가3, 그리고 세 번째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단백질 싸구려 보충제 먹잖아요? 이거 진짜 얘기해 주세요, 소비자들한테, 고객들에게. 싸구려 단백질 먹잖아요? 신장 다 망가져요, 신장. 신장. 우리 신장 다 망가진다니까, 정말. 특히나 그 싸구려 단백질은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독성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래서 아미노산 형태로 먹을 수 있는 그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품질 좋은 단백질 보충제는 가격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놀란 게 유니시티에서 단백질 보충제가 우리 웨이 같은 제품이 20만 원이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H모사 허벌라이프의 단백질 보충제도 엄청 비싸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 제대로 만든 단백질 보충제는 엄청 가격이 비싸요. 알아보세요. 허벌라이프도 단백질 보충제 얼마야? 물어보세요. 그리고 거기 유니시티도 물어봤더니 20만 원대야. 야, 진짜? 단백질 보충제를 제대로 만들려면 그렇게 비싸요. 그런데 저희 웨이가 7만 원대거든요. 허블라이프 사업자가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품질 대비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웨이란 제품이 지금 크레아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크레아틴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제품들은 가격대를 낮추기 위해서 GV도 없고 포인트도 낮게 책정돼 있더라.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쨌든 2월 달은 지금 기간은 짧은데 모든 나라들이 지금 신제품들 출시도 이루어지면서 즉 재구매 매출이 많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드디어 킥오프 시작됩니다. 우리 미국 팀 분들도 미국 시간으로는 2월 9일이겠네요. 2월 9일에 PMTV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또 신제품 교육 중에 뭐 크레아틴 플러스라든가 또 프로쉐이프 아미노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특히나 지금 한국의 교육이 좀 잘 하잖아요. 참고로 같이 공부도 할 겸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응원 플러스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자, 어쨌든 한국은 지금 제일 2월 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킥오프 행사한 것 같고요.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내일 같은 경우 저는 일요일인데 바빠요. 내일 오전에 10시 30분에
M21 디크 다이어트 중간 점검 미팅도 있고요. 밤에는 M스쿨 101 교육도 있고요. 일요일인데 내일 교육만 두 타임 있어, 저 같은 경우. 두 타임 있는데, 아무튼 2월 달은 뭐, 그리고 뭐, 한국은 이제 또 거의 13일까지가 전반전사가 마무리일 것 같고, 이제 설 연휴에 돌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뭐, 밴드에 있는 교육 일정비 체크해 보시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 킥오프는 지난달에 끝났고, 지금, 이번 달은 2월 달은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킥오프 매니저 워크숍 오늘 하지만 그 이후에, 석세스 빌드 프로그램, 그래서 PM 가이드북 스터디 시간들,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현재 미국 팀은 디크 다이어트에 지금 7분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하고, 근데 미국은 지금 일정이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지역별로, 각 지역별로 로드쇼가 굉장히 지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뭐, 며칠 전에도 뭐 오스틴도 하고, 뭐, LA, 또 2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정은 제가 여기 안 해놨는데, 지금 또 애틀란타에서 또 로드쇼도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걸 알고 있고, 뭐 그런 로드쇼가, 미국은 지금 각 지역별로 로드쇼 위주로 지금 2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되고 있고, 그런 예정이고, 그 큰 변화는 미국이 격주로 바뀌었어요. 목요일 날 매주 미국 시간으로 8시, 9시에 동부 시간으로 사업 설명과 워크숍이 있었는데 이게 격주로 짝수에서 2주차와 4주차에 진행이 되고 그 대신 홀수차에는 화요일 날 낮 시간 12시하고 1시, 12시, 1시 이런 식으로 격주로 진행됩니다. 밴드 들어가면 다 있는 자료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격주로 화요일과 목요일 날 격주로 어, 한국어로 한번 얘기하면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앤 워크샵이 격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2월 달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오늘 매니저 워크샵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룰까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면 오늘 매니저 워크샵 내용 중에 오늘은 PM 제품을 좀 합리적으로 애용하는 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볼까 하고요. 변화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매니저 달성 방법과 유지 조건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퍼스트라인 목표 잡기, 또 사업자 엠플랜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내용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PM 제품 합리적 애용 방법과 혜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 PM 인터내셔널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모델. 자, PM 인터내셔널은요, 저희들에게 하나의 플랫폼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홍수야, 너 하는 일이 뭐야? 나는 PM 인터내셔널 하는 독일 회사에서 지금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다.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 일을 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명함도요, 바꿨어요. 명함에 그 직함을 어떻게 썼냐? 오피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딱 새겼어요. 그렇게 그 직함을 써놔야 좀 얘기할 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주면, 여기서,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 오피셜 비즈니스 파트너 딱 명함 새겼거든요. 저희는 PM 인터내셔널의 팀 파트너는요,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하고 우리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PM 인터내셔널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웰스 기반의 제품들을 유통하고 또 전 세계 무대로 그러한 제품들을 유통하고 멤버십 조직 관리를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대로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친구가 너 하는 일이 뭐야? PM 인터내셔널이라고 독일 회사인데 그 회사에 내가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 일을 하고 있어. 어떤 일 해? 그 회사가 웰리스 기업인데 웰리스 기반의 제품들을 전 세계로 유통하고 또 멤버십 조직 관리하고 있어.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지금. 그러면,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팀 파트너로서,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저희의 제품을 홍보하고 또 추천하고 후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홍보하고 추천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PM이 제공하는 제품과 사업의 기회를, 즉 사업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사업권. 이 사업의 기회라는 게 제품과 사업권을 홍보하고 추천하고 후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PM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홍보하지 않고 추천하지 않고 후원하고 있지 않다라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PM의 제품과 PM의 사업의 기회를 홍보하고 추천하고 후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품으로 얘기하자면 또 어떤 얘기하자면 그래 소비자가 나의 홍보와 추천과 후원에 의해서 나와 같은 사업자에게 제품을 주문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비회원 그런 커스터머들도 있습니다. 회원가입 안 하고 저에게 제품을 먹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에요. 홍보하고 추천하고 후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회원가입을 망설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한테 주문해서 먹어라. 여기서 이 소매 마진을 좀 많이 챙기려고 하면 판매가 돼버린다고요. 판매가. 저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럼 너가 회원가입 안 하면 나한테 주문해서, 나는 여기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니까, 내가 제품을 너 대신 주문해서 뽑아줄게. 적절하게 자기 어떤 선 안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판매 쪽으로 흘러버리면요. 그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과정은요, 결국 우리는 후원을 하는 비즈니스예요. 중간 약간의 그 샘플링은 아니지만 제품을 사전 체험시키기 위해서 제품을 전달하고 나누는 사업인 거지.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사업하지 마세요, 절대. 어? 자, 어쨌든, 근데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너도 너가 직접 PM 인터내셔널에 회원 등록을 해서 제품을 주문해서 먹을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뭐 커스텀 회원이 될 수도 있고, 팀 파트너 회원 가입할 수도 있겠죠. 그럼 등록해서 제품 주문을 하게 되면 PM 인터내셔널은 나를 대신해서 판매는 이 PM이 하는 거예요, PM이. PM이 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배송하고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상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든 나에게 보상과 인정이 따르는 게 저희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죠. 이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회원가입을 하겠다. 그러면 팀 파트너 회원이나 우대 회원, 커스터머 회원이나 팀 파트너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회원가입을 해서 제품을 현명하게 내가 애용하는 방법 중에 얘기하기 전에 꼭 얘기하는 부분이 나에게 주문해 먹든가 너 직접 회원가입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정말 똑똑한 소비자는 이렇게 매니저 회원으로서 먹게 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즉 우리가 회원가입하면요 커스텀 회원이 될 수도 있고요 팀 파트너 회원이 될 수도 있고요 매니저 회원이 될 수도 있어요. 매니저는 직급이지만 회원 등급 수준의 직급이에요. 매니저는. 그래서 매니저는 회원 등급 수준의 직급이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 회원 가입해서 내가 매니저 회원으로서 제품 먹을 수도 있고 팀 파트너로서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단순 소비 회원을 먹을 수도 있다. 매니저의 혜택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가 제품 합력 애용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매니저 회원에 대한 인식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매니저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매니저 우리가 킥스타트라고 하는 세트가 있다. 맞죠? 이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는요, 이 세트를 구매하면 바로 한 번에 매니저가 될 수 있다. 그럼 매니저 회원으로서 내가 제품을 구매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한국과 미국과 제가 항상 구분했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는 미국도 한국도 똑같아요.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는요, 파워 칵테일 6박스와 리틀 6박스로 구성, 6박스, 거기에 액티바이저한토가 액티 세럼이 플러스되어 있는 이러한 세트가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고요. 한국은 현재 85만 4천 원이고, 미국은 얼마입니까? 미국은 596불이에요. 596불. 596달러. 예. 596불입니다. 미국은. 미국도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 칵테일 6박스와 리스토레이트 6박스, 그리고 액티바이즈, 액티바이즈 세럼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은 요즘 다른 게 뭐가 있냐? 한국은 평생 한 번 구입할 수 있어요. 평생 한 번. 응? 한 번.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세트를 구매하는 순간 매니저가 되는 거죠. 자, 미국은 평생 한 번이 아니죠. 미국은 회원 가입 시 한 번 구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시 한 번 구매할 수 있어요. 회원 가입 시에요. 회원 가입 지나면 구매 못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과 미국의 다른 점이에요. 미국은 회원 가입 시 한 번 구매할 수 있어요. 회원 가입할 때 구매 못하면 평생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는 구매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무료 회원 가입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무료 회원 가입한 이후에 평생 한 번 구매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알고 계세요. 한국은 평생 한 번 구매할 수 있다. 미국은 회원 가입 시 한 번 구매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 좀 더 얘기 드리겠지만 한국이 요번에 요 방법을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오토십에 관련돼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똑같은 매니저 킥스타 세트지만 한국은 회원 가입 후 평생 한 번 구입할 수 있다. 미국은 회원 가입 시에 한 번만 구매할 수 있다. 그럼 회원 가입 이후에는 매니저 킥스타 세트가 아닌 다른 걸로 구매해서 회원 가입하신 분은 구매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뭐가 있냐? 미국은요, 596불이에요. 한국은 약간 싼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한국은 데모백이,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무조건 데모백이 스타트 키트로 의무예요. 그래서 팀파트너가 유료 회원인 거예요. 팀파트너 회원 가입하려면 최소한 데모백은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달라요. 자, 어쨌든 이 매니저 킥스타 세트는 자, 한국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원래 이게 회원가가 105만 7,600원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가장 싸게 구매하는 자, 가장 싸게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신규 후원 없이 가장 싸게 옵티멀 세트를 구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예요. 왜? 한국의 오토십은요, 13만 7,100원이거든요. 옵티멀 세트 오토십이. 13만 7,100원을 6세트를 하게 되면요, 82만 원이 넘어가요. 82만 원이. 근데 6세트니까 오토십으로 구매를 해도 82만 원 넘어가는데, 이거 85만 4천 원인데 여기다가 액티바이저 한 통과 이렇게 세럼도 주네? 그러니까 가장 싸게 구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지금 2월 달부터 사업의 패턴이 바뀌는 게 무조건 합리적 애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 이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를 먼저 권해주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매니저 지금 매니저 킥스타트 팩이 596불이잖아요. 596불인데 이게 가장 싸요.
미국의 옵티멀 세트 오토십 신청을 하면은 105.12, 105불 12센트예요. 그러면 그거를 6박스라고, 6세트라고 가정해 보세요. 105불만 해도 곱하기 6이면 600불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가 가장 저렴한 거죠. 합력에 애용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이런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를 먼저 권해주고, 이 매니저 킥스타트의 장점은요, 매니저를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죠. 매니저 한 번에.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 매니저 킥스타트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 킥스타트를 구매한 이후에 추가 제품을 내가 구매를 하게 되면 매니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를 들어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를 구매하고 나서 여기다가 뮤노겐을 뭐 3통 추가하고 액티바이저 한 2통 추가하고 뭐 다른 제품들 몇 가지 추가했다. 매니저 세트를 구매한 그 당월에 한해서 추가 제품들을 구매할 때 10%더 할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은 오토십을 옵티멀 세트만이 아니라, 옵티멀 세트가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를 구성된 게 옵티멀 세트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오토십으로 구성해서 내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오토십을 추가를 하니까. 그런데 오토십이 아니라 추가 제품 만들 때 한국은요, 이 부분 진짜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한국은. 왜? 사장님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를 구매하시고 이번 달은 사장님이 오토십 없이도 오토십 없이도 사장님이 그 할인 특가 행사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추가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10% 캐시백 받습니다. 10% 할인 받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할인 받는 거. 그러니까 오토십 같은 경우는 정기 결제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매니저 세트를 구매한 그달은 내가 추가 제품들을 그달의 제품들을 구매하면은 자, 오토십은 정기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니저 세트를 구매한 그달은요, 그때 내가 추가 제품들을 그달의 당월에 추가시켜주는 게 그분에게 가장 합리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매니저 세트를 구매하는 순간부터 바로 매니저 할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를 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니저 세트를 구매한 당월에 주어지는 혜택이 그 외에 추가 제품들 구매할 때 10% 할인받고, 뿐만 아니라 그런 할인 특가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이현희 마녀사장님은 그 미국에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미국도 이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를 구매했을 때 당월에는 핀라인 클럽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어야 돼요. 핀라인 클럽이 아니라 핀라인 클럽 전용 그런 할인 특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거 미국이 예전에 됐다가 또 안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맞는 게. 그 킥스타트 세트를 구매한 당월에는요, 핀라인 클럽의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특히 미국의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는 구매하면 그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오토십이 진행이 되죠. 미국은.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매니저 세트를 구매한 당월에는 핀라인 클럽의 혜택도 받습니다. 그리고 세트 구매한 이후에 추가 제품들은 10% 할인을 받습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미국은 제가 확인 한번 해달라고 하는 게 그래야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사장님 메인 세트 이거 구매한 이 당월에는요 사장님 핀라인 클럽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 클럽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추가 제품을 구매했을 때 10%의 매니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10% 할인받을 수 있다. 오토십을 신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10% 할인받는 거잖아요. 오토십은 10% 할인받는 게 오토십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응? 추가 10% 할인받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 매니저 킥스타트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알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격 앵커링 측면에서도요.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신규 회원에게 합리적으로 제품을 애용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를 권해주는 거다. 가격 앵커링 측면에서도 이 먼저 큰 금액을 제시해줘야 킥스타트 세트를 구매 안 하더라도 오토십이라도 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서는 이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를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느냐? 활용하는 방법 중에 사실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를 구매하면 추가 매출도 솔직히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당월에 한해서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는 그분이 오토십을 안 하게 되면 그런 혜택 못 받잖아요. 근데 그 당월에는 핀라인 클럽의 혜택과 추가 제품의 10% 할인받는 거. 이게 그 당월에만 해당됩니다. 당월에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그 매니저연이 바로 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당연히 우리가 오토십을 구독할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방법인데, 제가 이번에 자료 좀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여기, 요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이 써놨잖아요. 뭐가 업그레이드 됐냐? 당연히 이 오토십이라는 거는 오토십을 3개월 단위의 정기 구독, 즉 3개월 약정으로 먹었을 때 추가 10% 할인해 주는 거예요. 추가 10%. 근데 한국은 10%가 아니에요. 한국은 13.6%입니다. 13.6%. 미국은 10%예요. 이 10%가 맞는 거예요. 근데 한국만 오토십이 13.6% 추가 할인 받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한국에서 매니저 팩이 좀 가격 경쟁력이 없었다고 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는 팀 파트너 가격에 10% 할인인데 한국 13.6% 할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왜 매니저 킥스타트가 출시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게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회사의 각종 프로모션 자격이 부여된다. 이게 핀라인 클럽의 혜택이죠. 회사의 각종 프로모션 자격이 부여가 되고 그리고 퍼스트라인, 뭐 리테일, 온보딩, 트레이닝 보너스의 혜택도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 추가된 내용이 한국이 이 부분이에요. 어, 미국은 미국은 회원 가입 미국은 요거 좀 틀려야겠구나. 어, 예. 미국은 요건 바꿔야 돼. 미국은 틀리지. 예. 자, 한국은 오토십을 한다고 해서 자, 미국부터 얘기할게요. 미국은 이 옵티멀 세트로 처음에 회원가입을 해서 오토십을 신청하면 이렇게 액티바이즈 한 통이 증정이 돼요. 증정이 돼요. 자동으로. 그런데 정확히 오토십이 팀 파트너 가격에 10% 할인 받아서 105.12, 105불 12센트인데, 야, 미국은 그런데 한국은 그냥 오토십 신청하면요, 액티바이저 증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도입한 거예요, 한국이. 제가 이거 어제 듣고 내가, 야, 너무 좋다. 라고 했던 부분이, 근데 조건이 있어요. 회원 가입과 동시에.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오토십을 신청한 거잖아요, 미국은. 어? 근데 한국은 오토십이 내가 무료 회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고 나서 뭐 오토십을 할지 뭘 할지 결정을 하는데 여기 조건이 회원 가입과 동시에예요. 한국 회원들은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딱 회원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무료 회원 가입이죠, 한국은. 무료 회원 가입하면 딱 떠요. 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팝업이 딱 떠요, 팝업이. 바로 오토십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라고 떠요, 팝업이. 어? 그러면, 아니, 미국은 무료 회원 가입이 없어요, 어차피.
근데 무조건 오토십, 그냥 오토십으로 하든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를 구매하든 대모백을 구매하든 그렇게 회원 가입해야 되는데 한국은 무료 회원 가입과 동시에 그리고 팝업이 뜨면서 그때 바로 오토십을 구독하면 액티바이즈 무료로 증정합니다. 그리고 액티바이즈 세럼 반값 혜택이 주어져요. 이거 미국과 똑같은 혜택이죠. 여기 차이 있죠. 아까 매니저 킥스타트처럼 미국은 당연히 무료 회원 가입이 없으니까 오토십으로 처음에 가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오토십을 하게 되니까 액티바이즈가 하나 증정되고 액티바이즈 세럼 반값 혜택이 있었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한국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오토십을 신청해야만 액티바이즈 무료 증정과 액티바이즈 세럼 반값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어? 한국이 왜 이러냐? 한국은 법적으로요, 강제할 수가 없어요. 응? 유료 회원 가입이 안 돼요, 법적으로. 한국은. 그래서 한국은 무료 회원 가입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무료 회원 가입 무슨 의미가 있어. 미국처럼 그냥 유료 회원 가입이 좋은데. 어? 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분들은 회원 가입과 동시에라는 게 회원 가입을 무료 회원 가입하고 만약에 팝업이 떴어. 오토집 구독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안 하면요. 액티바이즈 무료 증정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냥 따로 오토십 하면은 액티바이즈 무료 증정 없어요. 이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오토십 구독을 얘기해 주는데 한국과 미국의 약간 차이점까지 말씀드렸고요. 차이 드렸고 미국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오토십 구독하면 이 말이 맞나? 회원가입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 이것도 맞는 말이네. 미국도 회원가입할 때뭐 매니저 팩으로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회원가입과 동시에 오토십 구독하면 액티바이즈 무료 증정과 액티바이즈 세럼 반값 혜택이 주어지죠. 맞죠? 한국은 팝업이 뜨는 거고, 근데 한국은 이 동시에 안 하면, 미국은 동시에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한국은 동시에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회원가입 동시에. 맞아요. 회원가입 동시에요, 이것도. 회원가입 동시에 해야만 액티바이저를 한 통 더 받는 거지, 오토십을 나중에 하면요, 이거 액티바이저 한 통 안 오죠? 맞죠? 안 와요. 미국도. 어? 이런 부분들. 물론 매니저 세트를 구매하면 액티바이저 한 통과 액티바이저 세럼이 주어지는 거고 오토십을 신청하면 액티바이저 한 통만 오는 거고 그리고 액티바이저 세럼 반값 혜택이 주어지는 거고 매니저 세트는 반값 혜택이 아니라 그냥 무료 증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좀 추가해서 좀 자료를 수정했고요. 자, 어쨌든 이런 오토십 구독 회원이 되면 아까 매니저로서의 혜택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오토집 구독 회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피트라인 옵티멀 세트를 회원가 대비 추가 13.6% 옵티멀 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13.6% 할인해서 구매 가능하고 추가되는 할인 특가 및 프로모션에 참여가 가능하고 그리고 소개 시 광고비 홍보비로 GV 대비 10%가 지급된다. 그래서 10명을 추천하면 16만 5,880원 1인당 15,080원이거든요. 왜 11명이냐? 10명인데, 이게 당연히 매니저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구매도 캐시백 받기 때문에 11명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피트라인 옵티멀 세트로 만약에 오토십 했다라면, 왜 여기서 제가 미국은 옵티멀 세트로 했다라면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은 옵티멀 세트만 오토십 신청할 수가 있어요. 다른 제품 못해요. 응? 못해요. 그런데 미국은 옵티멀 세트가 아니래도 그런데 아셔야 될 건요. 미국도 회원 가입할 때는 옵티멀 세트로만 오토십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회원 가입할 때는. 맞죠? 그 이후에 내가 오토십을 추가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거는 다른 제품도 할 수 있지만 회원 가입 시에는 옵티멀 세트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액티바이저 한 통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옵티멀 세트인 거예요. 처음은. 옵션인 부분이고 피트의 옵티멀 세트를 하면은 대비 추가 10% 할인을 받고 구매 가능하고 역시 추가적인 할인 특가와 프로모션 참여가 가능하고요. 소개 시 홍보비가 미국은 GV라는 개념이 없고
리테일 프라이스, 이게 GV예요. GV. 리테일 프라이스 대비 10%가 지급되는 거죠. 오토십 회원의 혜택이. 그 10명 추천하면 160.60, 160불 60센트가 자신의 어떤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고, 10명이면 역시나 11명이기 때문에 1인당 14.60, 14.60, 114달러, 14불 60센트가 1인당 내가 이 옵티멀 세트를, 오토십 회원을 내가, 추천 후원했을 때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오토십 구독 회원의 혜택들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비즈니스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매니저 달성하는 방법이 한국과 미국과 차이점은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이 하나 뭐가 있냐. 차이점부터 말씀드리면, 요 2번이 틀려요. 자, 한국은 아까 힘들었죠. 매니저 퀵스타트 세트를 구입하면 500포인트지만 바로 매니저가 되겠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한국은 추후 오토십 구독을 하거나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뭐가 달라요? 미국은 자, 미국은 뭐가 다릅니까?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를 구입하면 이걸부터 오토십 구독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죠. 맞죠? 자동의 말을 뺐어요, 일부러. 이걸부터 오토십 구독이 연결된다. 요 차이만 있을 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매니저 달성 방법에서 이것도 이제 여기 QM이라는 말이 아예 없어졌죠, 이제. FCA, First Check Assurance. 매니저 달성하는 처음부터 체크 어셔런스예요. 그래서 매니저 되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본인 구매 600포인트 이상을 구입했을 때, 본인 구매로 600포인트 이상을 구입했을 때 매니저가 되는 거죠. 미국, 한국 똑같죠. 보통 이때는 내가 오토십을 신청하고 오토십 106포인트, 옵티멀 세트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106포인트니까 추가로 494포인트 정도로 해서 600포인트를 구매하면 매니저 되는 거고, 이 모든 건 또는입니다. 또는. 그럼 어떤 분은 내가 본인 구매로 600포인트 이상을 구입해서 매니저 되시는 분도 있고, 오토십이 없이 그냥 600포인트 구매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자, 아니면 두 번째,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를 구입해서 매니저 될 수도 있죠. 매니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오토십을 먼저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퍼스트 라인에 5명의 오토십을 구독자를 만들면 내가 매니저가 될 수가 있죠. 즉, 내가 오토십을 신청하고 퍼스트 라인에 오토십 구독자를 5명을 내가 신규 후원을 하면 매니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요, 내가 오토십을 신청하고 5명 너무 많다. 그냥 직접 퍼스트 라인에 2명, 신규 매니저 킥스타트 2세트를 신규 2명이 구매하면 또 매니저가 될 수가 있어요. 3번과 4번은 어떤 거예요? 내가 오토십만 신청하고 퍼스트라인 구축을 통해서, 즉 신규 후원을 통해서 매니저가 되는 방법이죠. 신규 후원을 통해서. 근데 거기 내가 매니저 킥스타트 2개를 추천할 것이냐, 오토십 5개를 추천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첫 달 매니저를 달성하는 방법에서는 3번보다 4번이 현실적이다.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를 추천 판매하는 게 더 빠르겠죠, 당연히. 그러면 내가 첫 달에 오토십을 하고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를 2개 정도 추천하면 매니저가 돼요. 매니저면 됩니까? 미국은 60불,
한국은 78,000원에 온보딩 보너스 온보딩 트레이닝 보너스도 받으면서 매니저가 돼요. 4번 방법이 좋은 건요. 멤버십 조직도 2명이 늘었고요. 매출도 2배로 늘었고요. 그리고 78,000원, 78,000원, 즉 15만 6천원, 미국은 120불을 돈도 벌면서 매니저가 되는 거죠. 이 4번의 방법으로 매니저 되는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5명 오토십, 첫 달에 5명 오토십 구독자 만드는 거 사실은 쉽지 않죠. 5명 어떻게 만듭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4번을 하면은 이번 달에 2명, 다음 달에 2명, 또 그 다음 달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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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씩 내가 매니저 킥스타트를 추천했다라면 자동으로 2개월, 3개월이 지나가면 내 퍼스트 라인에 오토십 구독자가 5명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오토십 구독자 5명 만드는 거는 사실 2,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목표로 두고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뭐 이런 4번도 있고요. 5번은 뭡니까? 본인 매출, 여기서 중요한 게 1포인트 이상. 본인 매출 1포인트 이상만 있어도 돼요. 근데 산하 매출의 합이, 본인의 매출과 산하 매출의 합이 1200포인트가 되면은 또 매니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매니저 그룹은 제외예요. 제외. 자, 이거 같은 경우 5번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미국에서는 커스터머 회원들을 많이 만드시는 분, 아니면 자신이 리테일을 많이 자기 본인의 어떤 매출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거지. 이 5번 방법으로 매니저 되는 걸 하면요. 마지막 날 5분 전에 그 누군가 한 명이 매니저가 돼버리면요. 매니저로 제외되기 때문에 매니저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좀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커스터머 회원만 있는 분들, 커스터머 회원만 있는 분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5번은 우리 한국 분들은 특히나 5번 없다 생각하세요. 한국은 커스터머 회원, 우대회원 고객도 가입 안 시키니까 이 5번은요. 자기 팀 파트너 중에 소비 회원들 매출 1200포인트로 매니저 됐다고 좋아하다가 마지막 날 매니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5번은 좀 주의사항이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왜 커스텀 회원이냐? 커스텀 회원들은요, 누군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커스텀 회원은. 추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뭐 매니저가, 커스텀 회원이 매니저가 될 수 있게 하겠다. 자기가 뭐 해서. 어쩌면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1번, 2번, 3번, 4번, 5번 방법이 있다. 여기서 이 5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해도 매니저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1번과 3번을 연동해서. 이게 이제 또 현실의 방법이에요. 실제 매니저 달성하는 방법이 자기 본인 구매로 600포인트를 하거나, 아니 매니저 킥스타를 구매하거나, 이건 본인이 구매하는 방법이 매니저가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추천이나 어떤 신규 후원을 통해서 매니저 되는 방법은 내가 직추천 5명 오토십이나 신규 매니저 팩을 2명 하는 건데, 연동한다는 말은 이런 경우에요. 내가 이번에 5명의 오토십 회원을 만들어서 매니저 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5명이 안 됐어. 1명, 2명, 3명, 4명이 됐어. 1명이 부족하네? 그럼 매니저가 안 되죠. 이럴 때 자신의 본인 구매를 93포인트를 더 하게 되면 합계 200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200포인트가 되면은 또 매니저가 될 수가 있죠. 이게 1번과 3번을 연동해서 매니저가 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내가 만약에 1명, 2명, 3명밖에 못했다. 그러면 내 개인 매출이 300포인트면은 매니저가 되는 거죠, 또. 2명밖에 없다? 그럼 내 매출이 400포인트면 매니저가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 600포인트, 혼자 600포인트 구매하든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를 구매하든 아니면 오토십을 추천해 5명을 추천을 목표로 하다가 부족한 만큼 개인 매출을 합해서 하든 아니면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를 2개 추천을 하든 이런 방법으로 매니저가 될 수가 있고 매니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될 수가 있고요. 매니저 유지는 이 어렵지 않아요. 매니저 유지는 똑같아요. 여기서 2번 매니저 킥스타트를 구매해서 매니저 되는 방법만 없는 게 매니저 유지 방법이에요. 매니저 유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니저 유지는 지금 여기 매니저 달성하는 방법에서 이 매니저 킥스타트 구매로 매니저 되는 방법만 없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역시나 1번과 2번을 연동해서 내 오토십 추천하고 부족한 만큼 개인 매출을 추가해서 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내가 매니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오토십 플러스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매니저 빈 조건에서 매니저 되는 달성 방법과 매니저 유지 조건이 이제는 미국과 한국이 다 통합이 됐고 다른 게 있다라면 매니저 킥스타트 구매했을 때 미국은 자동으로 이걸부터 오토십 구독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한국은 자동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만 그냥 넘어가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자, 퍼스트라인 구축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건데 예. 자, 자, 우리가 항상 매달 퍼스트라인 신규 후원을 목표 설정해야 된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내가 퍼스트라인에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진행하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내가 멤버십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2명의 사업자를 중심으로 멤버십을 만들어 갈 것이냐, 3명의 사업자와 함께 멤버십을 만들어 갈 것이냐, 4명의 사업자와 멤버십을 만들어 갈 것이냐, 5명의 사업자와 멤버십을 만들어 갈 것이냐. 궁극적으로는요, 기본은 우리가 3명이에요, 3명. 보신 것처럼 내가 나의 퍼스트 라인에 몇 개의 기둥을 세울 것이냐, 2개의 기둥이냐, 3개의 기둥이냐, 4개의 기둥이냐, 5개의 기둥이냐. 그리고 그 기둥을 어떻게 2 곱하기 2로 복제할 것이냐, 3 곱하기 3으로 복제할 것이냐, 4 곱하기 4로 복제할 것이냐, 5 곱하기 5로 복제할 것이냐. 욕심 좀 가지세요. 물론 기본은 3 곱하기 3이에요. 하지만 저희 그룹에서는 IMM을 내가 달성하는 과정에서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최소한 VP가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4개의 기둥으로 가자라는 게 저희 그룹에서 권장하고 있는 IMM 권장 기본 구도입니다. IMM을 SM이 포함되어 있는 4개의 기둥. 왜 SM이냐? 이 SM의 의미는 사업자 4명의 기둥이에요. SM부터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죠. SM부터 사업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SM은요, 최소한 자신이 매니저를 최소 1명 이상은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4개의 기둥을 저희는 권장하고 있고, 최소 VP가 되기 전까지는, VP가 되는 과정에서는 4개의 기둥을 완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VP가 되는, 첫 번째 VP 달성할 때는요, 4개의 기둥으로, 최소 VP를 내가 컨펌드 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컨펌드 하기 전까지는 4개의 기둥이 완성이 돼야 돼요. 컨펌드 하기 전까지는. VP 컨펌을 할 때 4개의 기둥을 세웠다. 4개의 SM이 포함된 렉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리더십 보너스 0.5%가 더 추가됩니다. 그 전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VP, 컨펌드 VP가 되기 전까지는 4개의 기둥을 세우겠다. 이런 부분. 이 퍼스트라인 목표 설정을 좀 하라는 이유는요. 보시면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 5 곱하기 5로 복제할 얼마나 이 수익이 달라지냐. 이 5 곱하기 5로 복제하면요. 이 나의 6세대 안에 19,530명, 나 포함 19,531명이 사업자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한 분 한 분이 나에게 만약에 1만 원 정도, 만 원 정도, 미국 10만 원 정도의 만약에 수입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요. 근데 이거 만 원만 해도 1억 9,530만 원이에요. 미국은 10불, 10불이라고 하면요. 19만 5,300불 정도가 매달 6세대 보너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맞죠? 근데 결국 우리 PM에서 궁극적인 수입은요, 이 6세대 보너스예요. 6세대 보너스는요,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처음에 미약하지만 이렇게 뎁스가 깊어지고 하면서 6세대 보너스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런데 PT까지 가는 구간에서는 리더십 보너스가 더 커요. 근데 PT 이후부터는 6세 보너스가 리더십 보너스는 줄어들게 되고 줄어들면서 6세 보너스가 늘어나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6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엠플랜에 대해서 잠깐 보여만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사실 엠플랜이 뭐예요? 이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만약에 자, 이 한국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3 곱하기 3으로 복제를 했다. 이거를 3 곱하기 3을 매니저 킥스타트를 활용했다. 500포인트죠. 3 곱하기 3으로 복제하면요. 처음에 내가 매니저 킥스타트를 구매하니까 다 매니저겠죠. 두 번째 달에 내가 3명을 했어. 그 3명이니까 78,000원씩 3명이 들어오겠죠. 23만 4천원. 이게 매니저 오버라이드 4만원 들어와요. 6세 보너스 얼마 안 들어와요. 5만원 밖에 안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3개월 차에 3 곱하기 3으로 복제됐어요. 그러면 다른 수입은 당연히 이때 나는 추천 안 하고 그분이 추천할 수 있게끔 도와준 거죠. 근데 이 육세 보너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육세 보너스가 처음에 5만 원이었어요. 아, 5만 원밖에 안 되네. 사업 초기에는 이러한 온보딩 트레이닝 보너스가 더 크죠. 내 직접 후원 수당이 더 크단 말이에요. 어? 그 사업 초기에는 제가 매니저 킥스타트, 지금 여기는 추천 안 한 걸로 나오지만 사업 초기에는요, 이 온보딩 트레이닝 보너스나 퍼스트라인 보너스 위주로 내 수입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신규 후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수입이. 근데 어쨌든 6세대 보너스는요, 5만원 출발해서요, 다음 달 12만원, 35만원, 105만원, 475만원, 7개월 차에는 1522만원. 이런 식으로 복리적으로 늘어나는 수입이 6대 보너스다. 근데 4 곱하기 4로 복제했다면 8만원 출발이에요. 그런데 22만원, 99만원, 396만원, 2172만원, 8965만원. 이 보너스는요, 한번 구축되면 떨어지지 않는 보너스란 얘기예요. 떨어지지 않아요. 구축이 되면. 자, 5 곱하기 5를 복제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8만원 출발이에요. 26만원, 152만원, 762만원, 5,340만원, 2억 7,125만원이에요. 직급의 변화도 이렇게 진행되고. 이건 내가 첫 달만 한 것 뿐이에요. 복제만, 5 곱하기 5 복제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활동 안 했어. 그 이유는. 자, 오토십을 가지고 5 곱하기 5로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오토십으로 복제해도요. 처음에 오토십이니까 이때 2달째에도 6세대 보너스가 없어요.
그런데 3개월 차에 10만 원, 32만 원, 160만 원, 800만 원, 6,562만 원, 3억 3,237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게 6세대 보너스입니다. 4 곱하기 4로 복제해도 그렇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 3 곱하기 3으로 킥스타트를 복제시켰다. 그럼 38.25불을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매달 11,713원이 매달 들어옵니다. 이 6세대 보너스는요, 줄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번 구축되면. 4 곱하기 4로 매니저 킥스타트로 복제를 했더니 처음에는 61.20이었는데 7개월 차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68,960원이 매달 들어와요. 이거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단계만 더 지났다면요. 5 곱하기 5를 복제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0만 불 넘게 들어옵니다. 이게 진정한 로열티 수입이고요. 줄어들지 않는 수입이에요. 역시 미국도 5 곱하기 5를 오토십으로 복제를 해도요. 8개월 차에는 25만 불 이상이 매달 들어옵니다. 기가 좀 늘어났지, 오토십이다 보니까. 오토시다 보니까. 4 곱하기 4로 복제하면 11만.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매니저 킥스타트로 복제했을 때는요. 7개월 차에 20만 불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토십으로 5 곱하기로 복제했을 때는 8개월 차 됐을 때 25만 불 넘어갔어요.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수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수입 때문에. 어? 이 수입 때문에. 이 수입 때문에.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계속 내가 복제에 대해서 뎁스가 내려가면서 진짜 로얄티 수입, 패시브 인컴이 만들어지는 게 6세대 보너스다. 보시면 매니지먼트 보너스 처음에 금액이 크죠. 이거보다. 그런데 결국에는 빤이 돼요. 없어져요. 리더십 보너스. 왜? 내 파트너가 성장해 오기 때문에. 내 파트너가 성장해 오면서 나의 리더십 보너스는 줄어들고 없어지고 이 보너스는 6세 보너스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복리로 늘어나는 구조의 보너스가 6세대 보너스예요. 그 6세 보너스가 어느 시점에 딱 티핑 포인트가 커지기 전까지는 리더십 보너스가 중요해요. 또 퍼스트 라인 보너스, 온보딩 보너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사업 초기에는 퍼스트 라인 보너스, 온보딩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퍼스트 라인 구축에 집중해야 내 수익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러면서 어떤 거? 직급을 우선적으로, 직급에 도전하는 사업을 해야 돼요. 직급에 도전해야 리더십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 수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퍼스트라인 구축을 하면서 직급 도전하는 사업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파트너들의 직급을 만들면서 나의 육세 보너스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육세 보너스가 어느 시점에서 확 늘어나거든요. 그 늘어나는 시점, 그때 전까지는요, 계속적으로 퍼스트라인 구축과 직급 도전 위주의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내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죠. 왜? 사업 초기에는 분명 말씀드리지만 6세대 보너스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6세 보너스를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보너스가 6세 보너스인데 안정적이고 사업 초기에는 퍼스트라인 구축에 집중하면서 퍼스트라인 보너스와 온보딩 트레이닝 보너스를 최대한 받아가면서 내가 직급에 도전하는 사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매달 IMMM 얘기하는 게, IMMM을 내야지 직급을 갈 수 있거든요. 직급을. 그 리더십 보너스를 받아가면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6세 보너스가 리더십 보너스를 추월하기 시작하네? 추월하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자신의 수입이 진짜 안정적인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당 명세서 받으면요, 뭘 보냐? 이번 달 나 6세 보너스는 어떻게 됐지? 6세 보너스는요, 한 번 구축되면 줄어들지 않아요. 웬만하면 줄어들지 않아요. 6세 보너스는. 근데 리더십 보너스는 내가 직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죠. 어? 리더십 보너스는. 저는 중요한 건 6세대 보너스다. 제가 사업으로 안정감을 갖게 된 게 6세대 보너스만으로 1,000만 원 이상 수입이 만들어지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놀아도 돼. 솔직히 얘기해서. 6세대 보너스는 줄지 않아요. 라인이 무너져도 안 줄어요. 6세대 보너스는 잘 안 줄어요.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국에서 왜 김시원 사장님이 최고 인정받는 이유가 6세대 보너스가 최고로 많아요. 최고 많아요. 어? 다른 분들은 수입이 많아도 리더십 보너스로 수당이 많아. 저는 리더십 보너스로 수당이 많은 사람보다 6세 보너스로 수당이 많은 사람이 더 부러워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리더십 보너스가 줄어들어야 돼. 파트너를 키워야 되니까. 파트너 근데 키우고 리더십 보너스가 줄여나간다는 건 내 파트너를 키운다는 거고, 성장시킨다는 거고, 리더십 보너스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최소 내가 3레그, 4레그, 5레그 정도 돼야 내가 파트너를 성장시킬 수 있어요. 왜? 세레그, 딸랑 세레그잖아요? 그 파트너가 치고 올라오면 내 수입이 줄어드니까 거기서 망설이는 리더들이 생겨.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내가 퍼스트 라인에 사업자가 4레그, 5레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파트너가 치고 나올수록 더 환영해. 저희 마케팅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보상 플랜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 사업자 엠플랜은 제가 잘 올려드릴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그려놓은 건데 진정한 저희 보너스의 비전은 6세대 보너스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보너스를 받으려면 내가 뭘 잘해야 된다? 내가 IMM을 달성하고 IMM을 육성하고 IMM이 내 파트너가 IMM 육성할 수 있게끔 복제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끝이에요. 저희 사업은. IMM이 되고 나의 파트너를 IMM 만들고 나의 파트너도 IMM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게 저희 사업이 다예요. 그 기준이 IMM이라고 IMM이에요. 그래서 매달 내가 IMM이 내 사람 몇 명이 나오냐. 이번에 요번에 6월 달에 WMC 33주년 행사 가는데 거기에 지금 컷오프 통과하신 분들이 제 산하로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3차까지 통과하신 분들, 미국 2차까지 통과하신 분들, 다 통과하신 분들, 2차, 3차 다 확정되신 분들이 50 몇 명 되더라고요. 50 몇 명. 4개월 연속, 3개월 연속 IMM을 달성하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숫자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요번에 이동엽 사장님 산하도, 이동엽 사장님, 제 형제라인들도, 요번에는 이동엽 사장님도 여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해서, 요번에 크로아티아로 다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 저는 이번에 영국 갈 거거든요, 영국. 영국 갔다가, 저는 프랑크푸르트 행사 갔다가 엑스트라 트립으로 영국 갈 거고요. 지금, 이동엽 사장님이 크로아티아 가자 그랬는데, 저는 영국 갈 거고, 이제 거기 이제 그쪽은 이제 다 해서 이제 크로아티아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저희는 프랑크푸르트에 다 같이 모여서 행사도 참여하고 엑스트라 트립도 하고 지금 그런 이제 이번 달이 마지막이에요. 이번 달 2월 달로 끝으로 이제 확정적인 명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도 어떤 분이 벌써 페이스북에다 엄청 올리고 있더라고. 서부에 있는 리더가 6월 달에 우리 몇 명 간다고 막 이렇게 막 올려놓고 했던데 아무튼 지금 1월 달, 2월 달은 스포츠 컴피티션 기간이다. 이 기간에 최대한 퍼스트라인 구축에 집중해라. 1년 농사를 위한 씨앗 뿌리기 작업이에요. 집중해라. 그리고 이 퍼스트라인 목표 설정을 욕심을 가져라. 이왕이면 어떤 욕심이냐? 이 사업자예요. 사업자. 소비자가 아니에요. 소비자는 이 복제가 안 돼, 뎁스가 안 내려가죠.
사업자를 내가 2명 데리고 갈 거냐, 3명 데리고 갈 거냐, 4명 데리고 갈 거냐, 5명 데리고 갈 거냐, 이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퍼스트라인에 사업자가 몇 명이 있냐, 이거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우리 사업 목표는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라인 목표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 퍼스트라인 목표, 나의 사업자의 몇 명을 함께 할 것이냐, 이러한 욕심을 가져라라고 마무리하면서 오늘 2월 사업의 킥오프 매니저 워크숍을 이걸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잘 하시고 2월 달에 정말 킥오프 멋지게 해서 2026년 다 같이 성공하는 그러한 성공하는 한 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you make it count.